저희가 사전 연구를 통해서 탐색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의 필요성의 첫 번째는 대장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장암은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두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질병입니다. 이 대장암은 환자별로 그리고 발병 원인에 따라서 지니고 있는 유전적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진단 표적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확실한 항암 치료를 위해서는 암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표 단백질을 찾아서 조절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리서치 퍼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을 유발하고 암의 진행을 유도하는 단백질로 TREP3라고 하는 단백질을 선정하여 어떤 작용 기전으로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TREP3는 RNA에 결합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DNA가 전사가 되어서 아직 성숙한 모습의 RNA가 되기 전 상태인 pre-mRNA를 스플라이싱하여 번역이 될 수 있는 상태의 mRNA로 만들어주는 스플라이싱 팩터로 밝혀진 단백질입니다. TREP3는 이 스플라이싱 기능 이외에도 전사를 도와주는 단백질로서 세포의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그리고 당뇨병 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TREP3가 대장암에서 발암 유전자, 온코진들의 스플라이싱이나 전사 조절 기전을 조절하여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발현이 변한 온코진들이 실제로 대장암 세포들의 성장을 촉진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TREP3 단백질은 스플라이싱 팩터이자 전사 조절 인자입니다. 따라서 대장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의 전사와 번역 기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는 RNA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기전으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M6A 모디피케이션과 TREP3를 연관시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M6A 수정 과정은 전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 즉 코트랜스크립션을 한 과정이면서 mRNA에 존재하는 아데노신의 6번째 나이트로젠에 메틸기가 묻혀지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번 말단에 번역 정지 코드에서 수정이 일어나는데 M6A writer라고 불리는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와 M6A eraser라고 불리는 디메틸레이즈의 작용으로 인해 수정이 됩니다. M6A writer에는 메틸3와 메틸14이 있으며 이들은 세포질의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를 기질로 하는 메틸 도우너 S-아데노신 메티오닌으로부터 메틸을 제공받아 라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둘은 복합체를 이루어 역할을 수행하는데 메틸14이 메틸3를 타겟 mRNA와 연결하면 염색줄과 연결된 메틸3는 CEBPZ의 도움으로 프로모터 부분에 위치한 뒤에 전사와 관련되어 암호화된 RNA의 부분에서 M6A의 수정을 유도합니다. 이와 반대로 FTO나 ALKBH5는 메틸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메틸3와 메틸14과 같이 대표적인 두 가지 라이터 외에도 WTAP, RBM15, GC3H13, 그리고 비르마와 CBLL1이라고 하는 5가지의 다른 단백질들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와 함께 라이터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수정에 관여합니다. 이 5가지 단백질들은 연구마다 선정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메틸3와 14의 복합을 안정화하고 특정 mRNA의 M6A 수정할 위치를 찾는 것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와이터 단백질들에 의해 생성된 M6A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틸화된 전사체에 대한 M6A 리더들의 리포이트 만드는 핵에서의 스플라이싱, 수송, 세포질의 번역 및 분해와 같은 mRNA 대사 및 유전자 발현 조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M6A 역할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다음에 나타나 있는 사진에서 M6A 역할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6A의 스플라이싱에서의 역할입니다. M6A의 스플라이싱에서의 역할은 직접 결합 또는 M6A 스위치를 통해 작용하는 리더 단백질들에 의해 매게 됩니다. M6A 언폴딩 스위치에 의존하는 미부액 단백질 HNRNPC와 HNRNPG는 메틸화된 표적 전사체의 스플라이싱을 조절합니다. YTHDC1은 M6A 직접 결합 및
엑손 인클루전을 촉진하는 스플라이싱 인자 SF3의 리크레이트 원투를 통해 M6의 의존성 엑손 인클루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엑손 스키핑을 용이하게 하는 XRSF10의 결합을 개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M6A의 트랜스레이션에서의 역할입니다. M6A에 의한 트랜스레이션 조절은 게시 및 신장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M6A는 YTHDF1과 번역 게시 요소 ENF3 경로를 통해 mRNA의 번역 효율을 조절할 수 있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2 mRNA 결합 단백질을 통해 발령 과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M6A는 5-UTR에서 열과 같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유도되고 캡 독립적 번역을 촉진합니다. YTHDF1과 YTDF3는 전사체의 3-말단에서 M6A에 결합하고 ENF3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캡 의존성 번역을 증가시켜 번역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M6A의 데그라데이션에서의 역할입니다. 평균적으로 M6A 메틸화된 전사체는 변형되지 않은 전사체보다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6A 의존적 분해는 YTHDF2에 촉진되는데 YTHDF2는 메틸화된 표적 전사체에 결합하고 이들을 번역 가능한 풀에서 mRNA 전환에 관련된 효소로 구성되어 있는 P-바디로 재배치합니다. P-바디에서 YTHDF2는 CCR4나 디아데닐레이즈 복합체의 동원을 매개하고 이는 폴리 고리의 디아데닐레이션을 통해 전사체 분해를 개시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쓰이게 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M6A 도트 블로팅인데요. 도트 블롯은 전기 영동 과정 없이 RNA를 직접 피펫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에 붙이는 작업을 거치고 M6A 1차 항체를 붙여 RNA상에 존재하는 M6A 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세한 실험 과정으로는 세포로부터 토탈 RNA를 추출하고 RNA 샘플을 여러 농도로 에멀샴 하이본드 앰플러스 멤브레인에 2마이크로리터씩 적재합니다. 멤브레인을 UV 레디에이션 시켜서 RNA를 멤브레인과 교차 결합시키고 니트로셀룰로스 막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버퍼인 TTBS로 멤브레인을 헹궈 결합하지 못한 RNA를 씻어냅니다. 멤브레인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5% 탈지분으로 차단하여 항체가 불필요한 멤브레인 부분에 붙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블라킹 용액에 희석한 M6A 1차 항체와 함께 사도시에서 16시간 동안 둡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에 묻은 1차 항체를 TTBS로 세척한 후 블라킹 용액에 희석한 HRP 콘주게이티드 레빗 2차 항체와 상온에서 1시간 둡니다. TTBS 멤브레인을 세척하고 HRP 검출 시약을 이용하여 현상한 뒤 M6A 발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숄트 헤어핀 RNA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억제 세포 제작입니다. 10cm DC에 담긴 렌티바이러스 생산에 사용되는 HEK293T 세포에 트랩3를 타겟팅하는 숄트 헤어핀 RNA 시퀀스가 포함된 렌티바이러스 벡터 플라스미드 DNA와 렌티바이러스 패키징 플라스미드 DNA를 리포펙타민 3000 시약을 이용해 형질 주입시킵니다. 형질 주입 이후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세포 배양 배지로 교체해주고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트랩3 타겟팅 shRNA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를 생산합니다. 대장암 세포주가 50에서 60% 함유점에 도달했을 때 농축된 바이러스를 세포로 감염시킨 후 항생제를 통해 감염이 된 세포들만 선별해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RT-qPCR인데요. 실시간으로 증폭된 DNA 양을 정량화하는 PCR 방법입니다. qPCR은 일반적인 PCR 방법을 따르지만 증폭된 DNA 양을 실시간으로 정량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qPCR은 형광의 밝기로 DNA 양을 정량화하고 형광을 내기 위해 리포터 프로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리포터 프로브는 형광꼬리 5' 말단과 형광 억제꼬리 3' 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겟팅 DNA의 프라이머와 리포터 프로브가 결합하면 DNA 중합효소가 복제를 하며 핵산 말단 분해 요소가 형광물질과 형광 억제물질을 분리하여 형광을 띠게 됐고 이게 한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형광의 밝기는 더욱 증가해지며 이러한 원리로 DNA 양을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네, 자세한 실험 방법으로는요. 일단 증폭하고자 하는 주형 cDNA와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DNTP, PCR 완충액 그리고 프로브를 준비합니다. 튜브의 위에 준비한 물질들을 프로토콜에 쓰여진 일정량을 넣습니다. 튜브를 원심 분리에 넣고 짧은 시간 동안 스핀다운 시키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피펫을 이용하여
이제 이 용액들을 넣을 경우 튜브의 옆면에 붙은 용액들끼리 잘 섞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qPCR 기계에 튜브를 넣고 열변성, 프라이머와의 결합, DNA 합성 등 세 가지 주요 단계를 정해진 프로토콜에 맞게 시간과 온도를 설정합니다. 열변성 과정의 경우 이중가닥이 DNA를 증폭시키기 위해 단일 가닥으로 분리시켜주는 과정이며 이때 염기간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해서 높은 열을 가합니다. 프라이머와의 결합의 경우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주형이 되는 DNA 결합시키는 과정이며 50도씨 정도로 낮추어 프라이머의 결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DNA 합성의 경우 택 DNA 중합효소에 의해 DNA가 신장되는 과정이며 택 DNA 중합효소의 최적 온도인 72도씨 정도로 온도를 높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클을 입력한 qPCR 기계를 작동시켜 DNA를 증폭시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 일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전 연구로 미리 알아본 실험 방법들을 응용해서 저희 팀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연구 일정을 짜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조교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험을 디자인하고 다음날 트랩3의 발현을 억제한 대장암 세포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실험 방법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세포주 제작은 항생제 선별 기간이 필요해서 교수님께서 미리 제작해 주신 세포주를 이용하여 다음 시험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RT-qPCR 실험으로 발암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고 15일, 16일 M6A 도트 블로팅으로 트랩3가 M6A 양을 조절하는지 확인한 후 실험한 결과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유니스트 3번 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